우연한 재회.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58세의 혜진은 오랜만에 나선 전시회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어깨선을, 그 걸음걸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혜진 씨. 돌아선 민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녀를 설레게 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갤러리 앞 카페로 향했다. 잘 지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럭저럭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혜진은 담담히 말했다. 25년의 결혼 생활, 평탄하지만 열정 없는 시간들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했습니다. 5년 전에요. 둘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 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가득했다. 가난한 화가였던 민우와 부유한 집안의 혜진. 부모의 반대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혜진은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다. 후회하진 않았어요.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도 못했어요. 민우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금지된 감정.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옛 친구로 돌아간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전시회를 함께 보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혜진의 딸 수지는 30세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혜진은 거짓말을 했다.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민우는 혜진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작업실. 캔버스 위에는 혜진의 젊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30년 동안 당신만 그렸습니다. 민우의 고백에 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58세와 60세. 세상이 보기엔 늙은 나이였지만 그들에게 그 순간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혜진이 민우의 품에 안긴 채 물었다. 글쎄요. 2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인데 뭐가 맞고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백발이 섞인 머리를 쓰다듬었다. 3장. 딸의 발견. 수지는 우연히 어머니의 휴대폰 문자를 보게 되었다. 오늘도 당신이 그립습니다라는 낯선 남자의 메시지. 그리고 어머니의 답장. 저도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수지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지는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를 다그쳤다. 혜진은 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다. 수진아, 아빠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5년간 의무처럼 살았던 결혼 생활을, 사랑 없이 견뎌낸 세월을. 엄마가 이기적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에게도 내 인생이 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결혼식엔 그 남자 데려오지 마세요. 약속할 수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예장. 선택의 시간. 민우는 혜진의 상황을 이해했다. 당신, 딸이 중요한 거 압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혜진은 민우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지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고 결혼 준비는 어머니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엄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식장 예약할 때도 엄마는 그 남자 생각만 하시잖아요. 미안해.
혜진은 딸을 꼭 안았다.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그날 밤 혜진은 민우를 만났다. 한강변 벤치. 두 사람이 30년 전 헤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민우 씨, 우리 이만 그만 만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또요? 민우가 쓸쓸히 웃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딸이 날 필요로 해요. 이제 곧 엄마가 될 아이인데 내가 이럴 순 없어요. 민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린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봐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5장. 그래도 사랑이었다. 수진의 결혼식 날 혜진은 딸의 웨딩드레스를 고쳐주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도 아직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혜진이 웃었다. 식장 입구에서 혜진은 멀리 서 있는 민우를 발견했다. 그는 왔다. 멀리서라도 그녀를 보기 위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혜진은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함께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날 밤 혜진은 민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 보내드릴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민우의 답장이 왔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도 봄이 있었습니다. 이젠 가을이 왔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3년 후 혜진은 손녀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우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미소를 교환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는지도 몰랐다. 사랑은 꼭 함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때로는 멀리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의 한 형태였다. 혜진은 손녀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온다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어떻게 대하느냐란다.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동시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